그룹을 하고 개인으로 네. 이제 하시는데 네. 혹시 개인을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근데 처음에 이제 그룹 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다 있어가지고 이게 꾸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동안 좀 방치를 해놨더니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만성 피로 이런 거에 늘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도 많아지고 사실 일하는 직장에서도 되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룹 요가에 등록을 했고 선생님하고 수련하면서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었어요. 직장을 더 이상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한 모색도 좀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이걸 언제 그만두는 시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좀 심리적인 문제도 좀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개인 수련을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게 됐죠.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오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였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시작은 육체의 네. 부드러움 또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 치유 요가라는 이 간판을 보고 들어왔을 때는 몸의 치유만 사실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이나 이런 쪽 일들로 마음이나 이런 거는 평소에도 조금 잘 들여다보고 잘 관리를 한다고 돌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개인 코칭도 조금 받아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시원스러운 해답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적당한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몸이 많이 좀 힘들어지니까 네. 몸도 같이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같이 올라왔을 때 이거 시작하게 된 거죠. 치유 요가를. 그래서 개인 레슨 시작할 때는 사실 그 기로에 서 있긴 했지만 육체적인 부분을 좀 풀고 싶어요. 이걸로 먼저 시작은 했죠. 그렇죠. 유연성이 좋아지고 싶다고 하셨었나요? 처음에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몸도 마음도 전 되게 경직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책임감이 평소에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짓눌려서 살아간다는 느낌? 그래서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참 자연스럽지 못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 제가 저를 좀 가둔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벗어 던지고 그냥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 이제 아이들도 이제 엄마 손을 조금 덜 타도 되고 그런 육아에서 여유로움이 생겼을 때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제 자신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더 좀 깊숙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몸적인 부분의 변화는 어떠실까요? 그룹만 진행했을 때도 천천히 정말 뒤로 갈수록 되게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연말이 되면 정말 몸이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막 정말 거의 파김치가 돼서 퇴근을 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고 직장에서도 좀 에너지가 옛날만큼 그렇게 막 소진된다는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음도 조금 편안하고 1대1로 개인 레슨을 하면서는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이제 이게 마지막에는 약간 자유로운 춤이나 이런 거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긴 했으니까 그때 되게 좀 해방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재미가 있었어요. 원래 몸이 좀 뻣뻣한 편이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었는데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진짜 되지도 않는 동작을 막 되게 웃기기도 하고 뻣뻣한 몸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몸이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가 제 몸이 막 좋아한다는 느낌이 이런 걸 나한테 물어주다니 이런 느낌? 몸이 좋아하나요? 네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글쎄 몸이 좋아하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 이런 걸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고 저도 되게 즐거워요 이 시간이. 내가 재밌고 즐거우면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되게 한동안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올라왔었고 왜 그걸 잊고 살았지? 진짜 어릴 때 되게 개구장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참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라는 거, 또 이렇게 뭐 책임감 있게 뭔가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에 더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력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적인 부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 11월 말 12월까지만 해도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했었거든요. 더 이상 이 직을 수행할 수 없었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다른 이직을 향한 준비 과정들이 구체적인 어떤 바로 이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되게 이제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이 새로운 근무 환경으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제 마음가짐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관점을 조금 달리하게 됐고 이 직을 제가 마무리하더라도 지긋지긋하거나 정말 너무 싫어서 이제 관두는 그런 상황으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올라오면서 여기서도 제가 20여 년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인데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식의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 정말 미련 없이 다른 일로, 그때가 내가 여기를 그만둘 수 있는 시점이구나,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서, 근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가지고는 제가 20여 년 동안 정말 이런 마음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떤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도움이 되게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 아침 출근길이 일단 되게 즐거워요. 그거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그동안 일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은 적이 없었어요. 없었었어요. 아침마다 굉장히 긴장해서 출근을 하고 늘 과민성 대장 때문에 늘 배가 아팠어요. 그랬었구나. 네. 직장에 들리면 화장실부터 일단 들렸다가, 그래서 뭔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게 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늘 쫓기듯이 뭔가 종종 거리면서 출근을 하고, 직장맘들이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돌아와서 또 이제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으니까 늘 직장하고 집, 직장, 집 요것만 이렇게 쳇바퀴 돌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종종 거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쳇바퀴는 지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은데 네. 직장에서의 그 시간이 옛날에 네. 소진된다라는 게 되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되게 깔끔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기분 좋게 후련하게 오늘 열심히 일했다라고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는 게 사실 며칠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뭐 지금 근무 상황이 확 달라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내가 이 일에서 내가 기대하는 게 어떤 거고 내가 어떤 쪽의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기니까 일을 해야 되는 일만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찾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예전에는 이게 뭐가 문제 상황이 생기면 막 짜증이 먼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지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놀라운 변화죠. 저는 이렇게 뭐 매뉴얼 보고 연구하는 거 이런 거 딱지새긴 사람인데 단 한 번도 가전제품이나 뭘 샀을 때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이 또 그쪽 업무다 보니까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거대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풀렸을 때 그게 그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 싫어하는 것도 지금 기꺼이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내 성향이 기꺼운 아닌데.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저는 이렇게 직장에서의 뭔가 변화나 뭐 진짜 본인이 딱 어디에 매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과가 나올 때 전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좀 감사해요. 선생님 사람 살리셨어요.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탁 사표내고 정말 그랬으면 지금 또 크게 달라질 거 없었거든요. 일상이 또 후회했을 수도 있고 사표낸 걸 되게 후회하면서 당장 뭔가 손에 안 잡히는 다른 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기로에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게 그래도 한번 이 직을 한 번 더 붙들어보고 다른 마음으로 한번 일해보리라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제 마음과 몸이 회복된 게 참 감사하죠, 지금. 기억에 남는 세션을 말씀하셔도 좋고. 수련일지 쓰면서 5회기 때 보니까 저희 착각이라는 부분이 딱 다가오면서 둘째 아이하고 대화 끝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원래 개인적으로 코칭이나 이렇게 상담을 좀 받을 때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착각 이거를 한번 딱 되게 통찰이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건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제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되게 착각이고 얘와 내 관계가 잘 엄마가 바라는 대로 제가 꿈꾸는 대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일 수 있겠구나. 엄마 혼자 그냥 되게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일 수 있겠구나. 걔도 그 어엿한 독립된 어떤 인격체인데 그걸 딱 인지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와 또 내가 애를 바라볼 때 얘가 나를 이렇게 여길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적용되지 않을까. 아이하고의 관계뿐이 아니라 뭐 남편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직장 동료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별로 집착할 게 없는 거죠, 사실. 네. 그 세션이 가장 5회기가 제일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은 육체적인 부분만 생각하시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네, 풀린 네. 거란 말이죠. 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세션을 받았으면 좋겠나요? 저는 한 5, 6년 전에 되게 아팠어가지고 그때 그런 깨달음을 한번 얻긴 얻었었어요.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고
몸도 좀 돌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되게 심각하게 한번 체험을 했던 끝이라 이번에 다시 또 그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마음이나 이 심리적인 부분은 평소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쪽에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또 실제로 1대1로 코칭도 받고 상담 경험도 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되게 잘 돌보고 내가 어떤 마음이고 이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되게 나름대로는 되게 예민하다고 촉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몸에 대한 관심은 좀 덜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몸이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차오르니까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몸이 좋아지니까 이전에 심리적인 작업을 했던 것들이 약간 정책이 있었다면 몸이 좋아지면서 확 같이 에너지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균형 잡혀서 같이 가야지 한쪽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뭐 얄팍하긴 하지만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성 질환이다 이런 얘기들은 그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몸에 통증이나 이런 거로 온다라는 거 저도 일단 겪었던 것들이고 오래된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도 좀 저는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좋아졌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받아보게 하고 싶고 제가 좋아지니까 일단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좀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나더라고요. 이분들한테도 좀 소개해서 받아보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혼자서 되게 오래된 고민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꼭 그렇게 어떤 상담이나 이런 공간을 찾지 않더라도 몸에 또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자유로워지면 다른 부분의 여지가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몸하고 연결이 됐다는 걸 이번에 또 수련하면서 저는 더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사실 기억나세요? 처음에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면서 오셨어요. 네.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자기는 분명히 느끼는데 네네. 그 부분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되게 네네. 많이 알고 싶어 하시면서 맞아요. 오셨어요. 그래서 10회기 안에 그 궁금증이 풀렸나요? 풀렸어요. 마음은 돌볼 만큼 돌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심각하게 자살 중독을 일으키고 한다거나 이렇게 심각한 심리 상황은 아니었지만 늘 너무 생각이 많고 몸담고 있던 직장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도대체 뭘 바라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해볼 만큼 좀 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 이게 뭘까? 내가 바라는 게 뭘까? 했는데 꼭 직장을 그만두고 안 두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정말 바라는 지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관점이 딱 변하니까 이 직장을 굳이 관두지 않아도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진짜, 놀라운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한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 맞아요. 이걸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고 통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은 분이셨죠. 깨트려 주셨어요. 요 프레임을 느슨하게 더 깨는 작업이 있긴 있겠지만 이게 이거 갇혀 있었구나라는 거 좀 느슨하게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